안녕하세요. 이번 10강에서는 저희가 8가지의 오브제를 라이노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키샷으로 가져와서 제품과 가구 등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8가지 재질 중 플라스틱, 조명, 패브릭, 나무, 재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수업은 저희가 환경은 세팅되어 있는 파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첨부 파일에서 재질에 맞게 각 수업용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환경에 강한 강의는 12강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환경만 세팅된 상태에서 재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재질을 표현할 때는 재질의 특성도 잘 알고 있어야 사실적인 재질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남들이 돌려놓은 렌더링 재질 말고 실제 재질 사진을 옆에 띄워놓고 그 재질을 똑같이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 재질은 이 정도 값이 적당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환경에 따라 빛 반사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값에 대한 뭔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재질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과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아,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첨부 파일에서 플라스틱 파일을 먼저 열어주세요. 제가 첨부한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뜰 텐데요. 리소스 폴더를 누르시고 그냥 무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을 열었는데 화면 비율이 막 이처럼 안 돼 있고 막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그럼 제가 파일에 첨부한 것 중에 백플레이트 이미지를 첨부한 게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실시간 창 이 뒤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이 사이즈로 딱 맞게 세팅이 될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원하는 비율이 있으면 여기 해상도 프리셋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플라스틱은 제품에 가장 흔히 쓰이는 재질이죠. 가공이 편해서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가볍고 성형이 쉽고 투명성도 있고 높은 생산성, 그 다음에 가공 방식도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PE부터 PP, PVC, ABS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업 강의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렌더 내에서 표현할 마감과 플라스틱은 유광 플라스틱, 반광 플라스틱, 무광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불투명 플라스틱, 대체로 키샷에서는 뭐 이 정도 종류로 이렇게 쓰입니다. 유광과 무광 플라스틱을 저희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플라스틱은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 재질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창에서 보시면 선택을 하셔서 보면 여기에서도 플라스틱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광은 지금 여기 보시면 클리어 이런 재질도 있고 쭉 보시면 저는 이 재질을 무광에서는 그냥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무광이고 이거는 좀 유광적인 그런 재질이고 이건 약간 클라우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전 무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이직하게는 이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의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바뀌시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사라는 거는요. 매끈한 면에서 보이는 반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100% 반사를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색상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반사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색으로 하면 뭐 중간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조정하는 것은 반사 강도뿐만 아니라 반사되는 색상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게 했을 때랑 그 다음에 하얗게 했을 때 조금 밝기 차이가 느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반사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광과 유광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0이 되게 되면 매끄러운 광이 도는 유광 재질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일수록 빛의 재질의 표면에서 분사돼가지고 거친 느낌을 표현을 해서 무광의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칠기를 증가시킬수록 빛에 대한 계산하는 것도 많아져서 렌더 타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될 때 라이트가 휘는 정도를 정하는 값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광을 표현할 때 올려주는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한 1 정도의 거칠기와 한 1.1 정도로 해서 되게 매트한 그런 재질감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광이 안 도는 매트한 느낌이 나죠. 근데 무광은 굴절률을 낮추고, 가장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낮추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를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아예 굴절률을 없애시면 0으로 하면 안 돼요. 실제 무광 제품들도 빛 아래에 있으면 어느 정도 광이 살짝 돕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둥근 형태가 아니어서 조금 티는 덜 나는데, 이럴 때는 굴절률이 없다 보니까 밋밋하거나 심심해 보이죠. 그래서 무광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로 질감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노이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을 넣을 때는 이 텍스처 창에서 하게 되는데요. 텍스처가 한번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처는 외부 이미지를 이용해서 거친 표면을 표현하거나 나뭇결, 타일, 패턴 등 질감을 매핑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텍스처는 재질 속성 창에 이렇게 보시면 텍스처 맵이 있고요. 맵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범프맥을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흑백 모노톤들이 있죠. 모노톤의 이미지. 자, 이 모노톤의 이미지는 검은 부분은 음각으로 표현이 되고 흰색 부분은 양각으로 표현돼서 재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노멀 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흑백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면의 X, Y, Z 축에 따라서 더 디테일한 높이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패턴도 더 디테일하고 되게 정교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매핑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뜨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매핑은 2D 이미지를 3차원에 적용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범프는 텍스처를 이용해서 금속 표면에 스크래치 효과를 낸다든지 우둘투둘한 표면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노이즈를 줄게요. 자, 여기 범프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 텍스처가 있죠. 여기서 노이즈 텍스처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적용됐는지 잘 티가 안 나죠. 이게 설정을 하려면 한번 재질 그래프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재질 그래프도 이 재질을 여기 프로젝트에서 지금 만드는 창이랑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좀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이즈를 선택을 하고 C를 한번 눌러볼게요. C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 2D 이미지만 어떻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하기가 쉽죠. 조정은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고, 이 창에서도 가능하고, 이 창에서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지금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둘투둘한 그 모양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건지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색상에 관한 거고요. 이, 이 우둘투둘한 거를 어떤 색상으로 할지. 근데 저는 그냥 그 바디랑 같은 색을 그냥 줄게요. 바디보다 살짝 조금 어두운 색상을 주고, 그리고 이제 범프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두들두들한 높이를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할 건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높이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빛을 받았을 때 좀 더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더 도드라지겠죠? 텍스처감이. 네,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높이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끄고, 자,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이 모서리 쪽이 이 빛에 따라서 우둘투둘해진 표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범프 값을 더 올리게 되면 더 이 표면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막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뭔가 디테일한 사진을 찍어야 될 때 재질감을 살리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무광은 감성적인 느낌과 소프트한 질감뿐만 아니라 긁힘 방지, 표면 내구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목업할 때 무광 느낌을 주기 위해서 SF 도장이란 걸 하는데요. 약간 그런 포실포실한 느낌이 나요. 되게 세라믹 같기도 하면서. 그런 무광이 사람의 촉각적 감성을 자극해주기도 하고, 이런 미끄럼 방지의 효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광이나 유광을 표현할 때는 저는 여기 플라스틱에서도 이렇게 유광 재질이 있긴 한데, 저는 페인트에서 여기서 보면 네, 이 페인트 메탈릭이라는 재질을 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 볼게요. 자,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시면 좀 더 조정하는 게 많죠. 이 재질은 금속처럼 펄이 들어간 페인트 마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이스 색상은 전체 색을 설정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컬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톤이 다르죠? 지금 여기 이면을 찍어서 그런데, 아니면 얘를 한번, 저는 이 색상이 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이 색상인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가 아래가 팔레트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놔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확인을 하고, 자, 얘를 이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색감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무광이고 이거 자체는 유광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톤을 같게 하고 싶으면 그냥 임의로 좀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금속 색상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조각 이런 펄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갱이들의 색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펄이 싫으면 베이스 색상이랑 같은 색을 하면 되겠죠. 펄이라고 해야 하나? 금속 조각의 밀도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진한 걸로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검정 가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0으로 해버리면 아예 그 금속 조각이 없는 거고요. 금속 느낌이 아니라 이제 매끈한 색상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거칠기는 그 금속 조각에 거칠기를 올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매끈한 면이 있고 얘는 조금 텍스처감이 좀 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금속선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색상 위에 금속 조각이 위에 있고 그다음 그 위에 투명 코팅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겉에 코팅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거칠기랑 굴절률은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팅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두껍게 올려서 표현을 강하게 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바꿔볼게요. 한 0.2, 4, 0.05. 그 다음에 거칠기는 한 0.01. 여기서 얘만 반사되는 걸 더 주고 싶으면 이 굴절률을 높이시면 되고요. 그냥 유광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넣어주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빛도 많이 비춰지고 이런 반사 같은 것도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으시다면 좀 굴절률을 낮추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빛 효과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잘 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은 중요한 게 그 양감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이 밝다면 중간에 어떤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이 있는 지금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절을 해서 날아가는 그런 색상이 없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해볼 재질은 이제 조명에 관한 거를 어떻게 넣나 이 오브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살은 방광 정도의 느낌을 주고자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인트 재질을 가지고 금속 마감을 살짝 입힌 그런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자, 설정은 자, 이 정도 값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살짝 광이 돌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뚝뚝뚝 각이 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럴 때 저희가 처음 이제 키샷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기능이 이 넙스 렌더링이죠. 이 넙스 렌더링을 키게 되면 자, 아까 그 각진 뚝뚝뚝 끊기는 그거 없이 이렇게 일자로 곡선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컬러는 저는 이제 보라 계열의 색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도 같은 재질인데요. 지금 레이어가 나눠져 있어서 같이 적용이 안 되는데 같이 적용을 하고 싶으면 자, 이거를 복사할 재질을 Shift를 누르고 좌클릭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재질이. 그리고 이제 내가 재질을 갖다 붙일 그 객체에다가 Shift 누르고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축키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빛이 들어오는 조명 재질을 넣으면 될까요? 조명의 경우에는 겉에 유리나 투명, 불투명의 플라스틱 같이 외형을 감싸져 있는 형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그 구조를 생각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살짝 불투명한 유리 재질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를 숨기고 안에 조명 재질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객체 안에 저희가 또 다른 객체가 있는데 지금 이 객체를 숨기고 싶을 때는 자, 컨트롤 하고 알트를 같이 동시에 누릅니다. 그리고
좌클릭을 또 동시에 누를게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개체가 숨겨집니다. 그럼 이 안에 속의 개체에다가 재질을 넣을 수 있게 되죠. 자, 조명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 보시면 라이트 재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 그 재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재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자, 이렇게 빛이 나오죠. 자,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뭐 얘는 되게 심플합니다, 얘도. 이 세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빛의 세기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색상에서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은은하게 약간 넣어야 되고 너무 강한 색깔보다는 살짝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에서 보시면 카메라의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요, 체크를 해제하면 카메라에서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빛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빛은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에서 안 보이게 되는 거고, 반사에서 보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끄게 되면 이 주변의 사물에게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객체들에게 빛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지 사실적인 렌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에서 이제 보이게 할지 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양쪽 면이 다 발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제하면 지금은 안쪽 면만 이제 발광이 되는 거고, 이것도 양면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키샷에서 뭐 조명만 있는 제품이라면, 이미지에서 블룸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블룸이라는 효과를 하게 되면 빛을 발산하는 느낌을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세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경을 조금 넓혀보면요. 자, 이게 은은하게 발산되는 게 조금 느껴지죠, 조명이. 근데 이제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도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명만 있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포토샵에서 효과를 더해줄 거예요. 자, 조명은 굉장히 일단은 간단하게 넣으면 되고요. 이제 그 씬에서 숨겼던 개체를 다시 불러옵니다. 자, 여기 유리를 넣을 건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래스에서 자, 이 솔리드 글래스 솔리드라고 돼 있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 놓고요. 지금 이게 좀 거슬려서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선택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투명한 개체죠. 자, 이거 보시면 색상은 말 그대로 이 유리 외관의 색상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투명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재질 이제 색상이 나타나는 거리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높아질수록 그 색상이 옅어져요. 그다음에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줄일수록 이게 형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통 유리는 1.5 이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 1.8로 하고 그다음에 투명도 거리는 그냥 1 정도만 줄게요. 그 다음에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일수록 투명한 유리인 거고, 그 다음에 높일수록 이런 은은한 조명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0.03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 이거
숨겨놨던 거 다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잡아주는 거는 이제 제가 완성본에는 그냥 메탈을 넣어놨거든요. 그냥 이걸로 대충 넣어놓고 조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브릭 재질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패브릭 재질은 사실 외부 이미지만 잘 가져와도 다른 거 세팅할 게 없습니다. 재질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이 색상에다가 넣게 되는데 색상은 이제 단색 재질 대신에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와 같은 재질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비만 좀 줄여줘도 자, 굉장히 패브릭 같은 재질이 바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이미지만 퀄리티 좋은 게 있으면 렌더링에서는 세팅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제로 진행된 이 패브릭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핑 유형이라는 게 있죠. 매핑 유형 같은 경우에는 2D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3D에 입힐지 정하는 겁니다. 이 평면 같은 경우는요, X, Y, Z 추구를 방향으로 선택해서 텍스처를 투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3D 객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방향에서 텍스처를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통이 둘러싸고 있고 그 내부로 텍스처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부로 텍스처가 투사되는 방식인데 보통 이렇게 중앙이 가장 원본에 가깝게 표현이 되고 끝으로 갈수록 왜곡 현상이 심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형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UV 같은 경우에는 3D 객체 자체 형태의 텍스처가 매핑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입력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매핑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에 맞춰서 이렇게 입혀지는 거고요. 보통은 그냥 매핑 유형은 형태에 따라 다르게 해서 가장 왜곡이 덜 일어나는 매핑 유형으로 하면 되는데요. 보통 UV나 박스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패브릭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플라스틱 재질로 하고 그 다음에 얘도 텍스처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값으로 할게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 사이즈를 조절할 때 이 링크가 풀려 있으면 이게 따로따로 3D식으로 줄여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패브릭 재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외부 이미지 말고도 저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재질에 보시면 클로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퍼즈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얼 클로즈라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은 키샷에서도 되게 패브릭 재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재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털실 같은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이 재질을 사용해도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것도 여기서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작게 이 정도로 해주시고
다음에 이 색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다른 실 색상은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 색상과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실에 대한 거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알갱이들이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왜곡 같은 것들을 값을 올려서 왜곡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굴절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패브릭 안 같죠. 그래서 굴절률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넣을 때 지금 확산에만 넣어놨는데 이 범프에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사에도 똑같이 그냥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3D적으로 뭔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이런 패브릭 재질을 넣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번 키샷 9부터 새로 생긴 게 기능 중에 퍼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이 패브릭에 좀 더 실 같은 털실을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 실무에서 이거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제공해드린 패브릭 텍스처만으로도 리얼한 느낌은 나지만 뭔가 좀 더 사실적인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 털실의 느낌이나 뭐 브러쉬 아니면 뭐 수세미 같은 재질이 필요할 때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재질 그래프에서 표현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 재질 그래프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정렬하는 방법은 여기 작업 영역의 노드를 정렬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노드를 가지고 재질을 넣는 건데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거랑 사실 똑같긴 해요. 근데 여기가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한 곳 내에서 여러 가지 그냥 재질을 한 번에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익숙해지신다면 되게 편하게 작업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가 아웃풋을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지 이 서페이스 면에 이 플라스틱 재질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의 부분은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아웃풋을 이 플라스틱에다가 인풋으로 넣어놨죠. 이 확산 부분에다가. 그리고 아까 저희가 범프도 넣고 반사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드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재질을 만들면서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퍼즐을 넣으려면요. 자, 여기 작업 영역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자, 재질도 있고요. 여기서 재질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지오메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부터 이 유틸리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과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미지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저희가 할 거는 지오메트리에서 퍼즈입니다. 퍼즈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지오메트리에서 아까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질에서 지오메트리에 인풋을 넣어줍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옆에 이 속성창이 떠요. 조절할 수가 있는. 근데 지금 보면 적용이 안 돼 있죠. 이거는 퍼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지오메트리 노드 실행을 누르셔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굉장히 징그러운 이런 수세미 같은 이런 형상이 튀어나왔죠. 자, 이거를 이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자체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0.3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길이 변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노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은 일정한데 길이를 좀 뒤죽박죽을 해야지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주고, 네. 그 다음에 임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또 자연스럽게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얼마나 그 반경을 설정을 할 건지 보시면 확 줄어든 게 보이죠? 제가 줄여놓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좀 잘 안 보이니까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이는 색상으로. 그리고 밀도는 좀 더 높일게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촘촘하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털실 같은 것들을 표현해서 좀 더 사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이런 복실복실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지오메트리에 따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아웃풋으로 여기 서페이스랑 연결을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의 면에 이 퍼즈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는 넣을 수가 있는 패브릭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저희가 그 패브릭 재질을 외부 이미지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재질 그래프에서 색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얘를 중간에 바꿔주려면, 자, 유틸리티에서 색상 조정을 켜줄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자체의 색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바뀌는 게 보이죠?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보라색으로 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채도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채도가 좀 강한 거,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이것도 조금 더 밝아지면서 얘 같은 건 어두워져요. 그 대비는 말 그대로 이미지 그의 색상의 대비를 말하는 거고요. 진할수록 이렇게 검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토샵에서 보정을 안 해도 이제는 이 키샷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클릭해서 유틸리티에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 조정. 패브릭 재질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뷰로 렌더를 한번 돌리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나무 재질을 넣어 볼 텐데요. 나무 재질은 이제 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죠. 요즘 전자제품에서는 이제 실제 원목은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에는 이렇게 진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시트지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런 나무 재질이 들어간 그런 전자제품들 보시면 의외로 시트지로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구도 진짜 원목처럼 보이는데 원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나무도 이제 패브릭과 같습니다. 외부 이미지만 잘 가져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사실적인 텍스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우드 재질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우드 재질이 넣어보면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에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평소에 화질 좋은 나무 이미지 텍스처를 모아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일단 베이스 재질은 재질 그래프를 켜시고, 자, 이렇게 켰죠? 재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플라스틱이나 고급 플라스틱, 아니면 뭐 금속성 페인트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속성 페인트로 해서 저는 이 나무의 어떤 코팅된 느낌을 좀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첨부한 나무 텍스처 파일을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를 가져오고요. 여기서 인풋을 베이스 색상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는 유형을 3편면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을 X, Y, Z 축으로 나눠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도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숫자를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텍스처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90도로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 크기도 조금 너무 나무 결이 크죠? 그래서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45 정도로 줄일게요. 자, 지금 반짝임이 너무 심해서 금속 범위는 조금 줄여주고 굴절률도 살짝 낮춰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범프를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얘를 우클릭을 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복제를 해서 그대로 인풋을 범프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범프 높이를 조절할수록 이런 깊이감이 생기는 게 보이죠?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내가 정말 매끈한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 샌딩이 정말 딱 잘 된 걸 하고 싶으면 그냥 범프를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뭐 우둘투둘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조금 각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텍스처 이동으로 일자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다 하나의 재질로 링크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Shift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재질 링크를 해줄게요. 그럼 지금 얘네들도 좀 분리가 됐을 텐데 자, 이제 보시면 자, 이 면은 결이 다르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결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이거를 맞춰줄 때는 자, 다시 색상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시면 얘가 바뀌어지는데 자, 이 Y를 바꿨을 때 이 결을 맞출 수가 있죠. 자, 회전을 시켜서 저기 이 윗면과 결이 맞아질 수 있도록 이것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선택을 해서 씬에서 얘를 선택해서 재질 그래프 편집을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을 이동시켜서 결 방향을 맞춰줍니다.
이 나무가 보통 실수를 하시는 게 이게 다 결이 이 면에 따라서 다 안 맞기 때문에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맞춰줘도 어느 정도 다 그 현실감 있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옆면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바꾸면 조정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윗면과 결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선택을 해서 재질 그래프 저희가 그때 배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유틸리티 색상 조정에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별도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바로 적용을 시키고 싶으면 여기 중앙에서 유틸리티 색상 조정을 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너무 밝으니까 이 밝기를 낮춰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파란 우드부터 뭐 보라 계열이 페인팅이 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두운 좀 다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값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재질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드도 살짝 근데 광이 도는 게 조금 더 그런 코팅된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결을 좀 더 살리고 싶으면 지금 범프 값에 들어간 범프 높이를 살짝 네,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 텍스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면에 따라서 나무의 결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강에서는요, 기초 재질 중에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